현재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의 혁신가 1위로 뽑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의외로 일론 머스크는 화려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딱 3가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쌓아야 하는지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우선 머스크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진짜 그 일을 한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죠. 밤새 붙들고 있던 사소한 문제들, 팀원과 부딪혔던 불편한 순간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를요. 이런 순간의 디테일들은 진짜 프로젝트를 제대로 깊이 있게 소화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가짜들은 결론만 매끄럽습니다. 과정이 흐릿하고 디테일이 없죠. 또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이 팀을 살리는 사람인지 갈아먹는 사람인지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 아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는 사람인지 본다는 건데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누군가 문제를 던져줄 때만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는 AI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미 우리가 시키면 일을 잘 해내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설계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까요? 그에게는 하나의 사고의 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1원칙 사고인데요. 풀어 이야기하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심하고 가장 작은 원리부터 다시 쌓아 올리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실제 사례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을 때 당시 업계의 대답은 원래 배터리는 비쌌고 앞으로도 비쌀 것이었다였죠. 하지만 머스크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왜 배터리가 비싼 거지?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지는데? 그는 배터리 구성 요소를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봤죠. 각 원자재를 원자재 시장에서 직접 사서 조립하면 얼마일까? 그 결과 기존 가격의 절반 이하로 만들 수 있었죠. 이런 사고와 문제 해결력으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로켓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올해 6월 IPO를 앞두고 있죠. 핵심은 항상 그래왔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관습을 의심하고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음 시대의 인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더 시각을 넓혀 AI 시대에 당장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재들이 살아나게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가이자 미래학자인 송기려 박사는 그의 저서 시대예보에서 크게 3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역할이 바뀐다. 지금까지 리더는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지시하고, 가장 많이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는 공연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위대한 쇼맨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빛나려 하기보다 구성원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무대 위에서 주연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세상에 없던 것을 보여주고픈 새로운 리더십은 위대한 쇼맨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와 인간의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AI에게 내 일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송기령 박사는 말합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있다고요. 모든 로직과 단계를 세세하게 알지 못해도 묻고 추론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AI가 못하는 건 뭘까요?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AI는 문제를 주면 잘 풀어내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아직 인간이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세 번째, 일의 방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10년을 한 분야에 투자하고 깊이 있게 쌓아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최고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건 퀵스텝 능력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다음 변화에 맞춰 또 새롭게 배우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하죠. 빠르게 읽는 것도 능력이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면 새로운 시대를 읽지 못합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내가 아는 방식에 갇히기 쉽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 호기심과 열린 태도, 이게 앞으로의 핵심 역량입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읽고 또 배우는 것, 이게 미래의 덕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3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머스크가 보는 인재의 기준, 머스크의 사고법, 송기령 박사의 시대예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정에 집착하는 겁니다. 결과를 포장하는 것보다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진짜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당연함을 의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게 왜 당연한 거지? 질문해보세요. 거창한 혁신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작은 의심이 쌓이면 큰 관점이 되니까요. 세 번째,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AI 시대의 인재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눈을 키워보는 건데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 이런 능력이야말로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요? 인재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펙보다 사고의 깊이, 경력보다 배움의 속도, 지식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